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영상으로 녹화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항상 밤에 방송하다가 낮에 방송하니까 뒤에 배경이 또 너무 밝고 약간 적응이 안 되기도 하는데, 풀이에 앞서서 문제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회로 배치 문제에서는 n 곱하기 n 크기의 격자가 주어지고요. 이 격자에서는 회로가 배치된 구간, 그리고 배치되지 않은 구간이 주어지는데요. 회로가 배치되지 않은 구간의 비용은 1이 되고요. 회로가 배치된 구간의 비용은 K라는 특정 비용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회로를 배치할 때 출발점 A에서부터 B까지를 이어주는 회로를 배치하게 되는데, 이 배치 경로에 따라서 비용이 다 다르게 측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향 구간 격자를 지날 때는 비용이 1씩 추가되고요. 기존의 회로와 겹치는 구간은 비용이 K만큼씩 추가된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비용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은 가장 최소 비용으로 회로를 배치하는 방법, 그 경로를 찾아내는 게 이번 회로 배치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입력 형식과 출력 형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보시면은 제일 처음 입력 예제의 첫 줄에 11이라는 값을 입력받는데, 이 부분은 격자의 크기 n을 입력받는 거거든요. n이 11이면은 이렇게 11 곱하기 11의 격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받는 부분은 2,3, 9,8이라는 두 개의 좌표인데요. 새로 배치할 회로의 출발 좌표와 도착 좌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A가 2,3에 위치하고 B가 9,8에 위치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입력받은 값은 K인데, K가 4라고 입력이 되면 실제 회로가 배치된 격자의 비용은 모두 이제 4라고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기존에 배치된 회로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데, 두 개가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래에 두 줄에 걸쳐서 실제 회로 배치 모양, 그 경로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 줄에는 회로 하나를 표현하고 있고, 제일 앞에 있는 숫자 3은 좌표 3개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3,9, 3,4, 10,4 이렇게 3개로 표현이 되고, 3,9는 이제 시작 좌표가 되겠죠. 3,9 여기 시작 좌표 Q, 그리고 그 다음 좌표는 3,4. 한번 꺾일 때까지는 그 사이에 있는 좌표는 표현하지 않고 꺾이는 특이 지점의 좌표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직선 움직임 이후에 꺾일 때의 좌표 3,4를 표현하고, 그 다음 또 직선 움직임 이후에 목적지 도착했으니까 10,4. 그래서 3,9, 3,4, 10,4 세 개의 좌표로서 회로를 표현하는 모습이죠. 다음 회로는 좌표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2, 7,2, 7,7, 5,7. 9,2는 시작 좌표 X가 되네요. 그리고 꺾이는 지점 7,2, 꺾이는 지점 7,7, 꺾이는 지점, 여기는 목적지죠. 5,7. 그래서 두 개의 기존 회로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희가 출력할 때는 시작 지점 A부터 목적 지점 B까지의 최소 경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그 회로의 최소 비용값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아랫줄에는 실제 회로의 배치도를 표현해주면 되는데, 입력대와 같은 방식으로 좌표의 개수, 그리고 좌표를 나열하는 거죠. 시작 지점 좌표, 꺾이는 지점 좌표, 목적 지점 좌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찾은 경로를 출력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회로 배치 문제는 격자의 크기가 최대 50 곱하기 50까지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넓은 구간을 탐색하게 됨으로써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탐색하는데 단순하게 깊이 우선 탐색으로 접근하게 됐을 경우 그 탐색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풀이할 때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서 경로 탐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Q라는 거를 구현해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것처럼 그냥 C 언어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구현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C++를 써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구현을 했어요. 물론 이번 회로 문제 풀이도 C++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코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드에서 구조체를 먼저 살펴보자면은, 구조체가 지금 두 개가 선언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선순위 Q에서 실제 탐색에 쓰일 그런 구조체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추가되어 있죠. 좌표 외에도 웨이트, 비용값이 있어서 비용을 기준으로 탐색에 쓰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구조체는 단순히 좌표만을 표현하는 그런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실제 우선순위 Q를 선언하는 모습인데, 어,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Q라는 거를 인클루드 하게 되면은 우선순위 Q를 쓰실 수가 있고, priority Q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PQ라는 이름의 Q를 선언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 앞에는 자료형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벡터 안의 자료형을 기술하고, 세 번째에는 우선순위 큐의 정렬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정렬할지 그 부분을 지금 기술해 놓은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Q라는 거는 선입 선출의 원리로 동작을 하거든요. 먼저 들어온 녀석이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선순위 Q의 경우에는 특정 값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가장 적은 녀석 혹은 가장 큰 녀석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정렬 기준은 여기서 제가 클래스로 정의를 했는데요. compar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오퍼레이터에 포즈 W라는 구조체가 두 개가 들어가면 이 구조체죠. 좌표와 비용으로 이루어진 구조체인데요. 그 구조체의 W 값, 비용 값들을 비교해서 왼쪽 이 A라는 이름의 구조체의 비용 값이 더 큰 경우 true를 반환한다.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우선순위 Q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성한 이 순서대로, 이 기준대로 정렬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전역 변수로 선언된 부분, 2차원 배열 부분인데, input이라는 2차원 배열은 실제 이 맵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각 격자의 비용이 얼마인지. 흰색은 전부 1로 초기화될 거고, 기존 회로가 있는 부분은 K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input이라는 2차원 배열을 구성을 할 거고요. prepose라는 부분은 이전의 포지션, 이전 좌표를 기억하는 2차원 배열이에요. 저희가 A부터 B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구해낼 거잖아요. B에서부터 역으로 경로를 더듬어 갈 거거든요. B 좌표는 본인의 바로 직전 좌표를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 좌표, 이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 이 녀석은 본인의 직전 좌표를 기억하고 이 녀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의 이전 좌표를 기억함으로써 더듬어서 A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완성된 경로에 목적지에서부터 출발지까지 그 경로를 저희가 따라가는 데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포지션을 저장할 2차원 배열인데, 포지션은 x, y가 한 쌍이잖아요. 그래서 포지라는 구조체, 한 쌍으로 이루어진 구조체 배열을 2차원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트라는 거는 출발 좌표에서 현재 좌표까지 오는 최소 비용을 기록하는 건데요. 다익스트라 탐색을 하면은 그 탐색 알고리즘 특성상 모든 좌표에 대해서 그 좌표까지 갈 수 있는 최소 비용을 다 구하게 돼요. 저희는 사실 A에서 시작해서 B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 비용만 알면 되는데, 다익스트라는 알고리즘 특성상 전체 좌표의 최소 비용을 다 산출하게 되거든요. 출발지가 A면은 A에서 여기로 가는 최소 비용, A에서 여기로 가는 최소 비용, A에서 여기로 가는 최소 비용, 모든 격자에 대해서 다 구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B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 특성상 모든 걸 다 구하게 되므로 그 구한 최소 비용을 기록하기 위한 게 코스트라는 이름의 2차원 배열이에요. 그래서 메인 코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인 코드에서는 우선 입력 데이터 쭉 스캔F 받는 모습이고요. 초기화 부분에서 2차원 배열이니까 폼은 두 개 중첩해서 돌면서 인풋이라는 배열에는 1로 비용을 다 초기화해주고 하얀 격자 부분이죠. 그리고 코스트에는 맥스로 지금 맥스 코스트 값을 다 넣어주고 있는데요. 맥스 코스트 값은 제가 임의로 큰 숫자를 넣어줬어요. 나중에 임의 코스트 구하는 순간 바로 갱신할 수 있게 큰 값을 넣어준 모습이고요. 아래에는 실제 회로 정보를 입력받는 구문인데 이 포문은 회로가 여러 개 들어올 경우 회로 개수만큼 반복하는 부분이고 그 안에는 이제 회로가 이루는 좌표 개수가 있잖아요. 좌표별로 해당 좌표를 따라서 직선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해당 좌표의 K 값들을 넣어주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X축 이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Y축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회로가 배치된 지점에 K 값을 넣어주는 거죠. 기존에 보시면은 인풋이라는 이 2차원 배열에 1로 다 초기화를 했잖아요. 전체 격자에 다 1이란 비용을 넣었는데 실제 회로가 배치된 구간을 따라다니면서 거기는 K라는 값으로 바꿔주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바꿔주면서 모든 비용을 초기화한 모습이죠. 전체가 다 1이 들어있는데 회로가 배치된 구간에만 K 값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네, 여기까지 코드를 수행하면 이제 그 부분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다엑스트라 탐색을 하는 부분인데 탐색하기 전에 스타트 좌표 x, y 좌표를 템프 언더바 p라는 구조체에 담고 그리고 시작 좌표의 비용 그것도 2차원 배열 인풋 배열에서 가져와 가지고 템프 p의 구조체의 w 값에 담아주고요. 그래서 템프 언더바 p라는 구조체의 시작 지점의 xy 좌표 그리고 그 지점의 비용값까지 이제 다 넣어준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push라는 함수를 써서 아까 그 우선순위 q pq에다가 넣어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 q에는 시작 좌표 구조체 딱 하나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while문 다엑스트라 탐색을 하는데 while문의 동작 조건은 pq라는 우선순위 q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 빌 때까지 탐색하는 거죠. 지금은 안 비어있고 좌표가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while문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그 pq 우선순위 q에서 탑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최소 비용의 좌표를 하나 꺼내와요. 최소 비용의 좌표를 꺼내오는 거는 저희가 설정한 이 기준에 따라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부등호가 만약에 바뀌면요.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대 비용을 우선적으로 꺼내오게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한 부분이 이걸 compare라는 클래스로 설정했고 실제 우선순위 Q를 선언할 때 compare를 이렇게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가 PQ라는 이름의 우선순위 Q를 사용하게 되면은 탑이라는 함수로 뽑아왔을 때 최소 비용의 좌표를 꺼내올 수 있는 거죠. 꺼내와서 current P라는 변수에 담았고요. 그리고 PQ라는 우선순위 Q에서 pop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실제로 그 최소 비용의 좌표 한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empty 상태가 된 거죠. 한 개를 넣었었는데 그 한 개를 Q에서 빼버렸으니까 empty 상태인 거고 current P 이제 가져온 좌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 격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은 출발 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좌측, 우측 다 이 네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방향에 대해서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if 문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만약에 최상단에 있는 좌표면은 여기서 위로는 못 가잖아요. 격자를 넘어가니까. 제일 좌측에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고, 우측도 넘어가면 안 되고, 밑으로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자 안에 있느냐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상단 if문으로 네 방향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네. 여기는 이제 상단 움직임에 대한 건데, 상단 격자를 넘어가느냐 체크를 해보고 안 넘어간다 하면은 이제 한 칸 위로 이동한 좌표를 템프 언더바 P로 만들어줘요. 이동했을 때 한 칸 갔으니까 비용이 하나 더해져야겠죠. 비용도 기존 커런트 P 비용에다가 새로운 격자 위치의 비용까지 더해줘서 새로 산출해주는 부분이고요. 새로 산출된 그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기존의 그 XY 좌표에서 갖고 있는 비용보다 작으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해당 XY 좌표까지 오는 그 길을 찾아낸 거잖아요.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용도 코스트 그 배열에다가 갱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전 좌표를 기록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커런트 좌표를 기록을 해주고 그리고 프리포지션이라는 2000 배열의 그 이전 좌표를 기록을 해주는 거죠. 또한 템프 P까지 최소 비용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서 또 탐색을 이어갈 수 있게 푸시 함수를 써서 이거를 우선순위 큐에 다시 넣어줘요. 왜냐면은 이 템프 P 좌표까지 최소 비용으로 왔으니까 얘에서 또 다른 데로 뻗어가면서 최소 비용을 계속 갱신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더 좋은 길을 찾을 여지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푸시 해서 탐색 대상에 넣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갱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더 최소 비용으로 오는 경로가 다 찾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탐색할 여지가 없다 해서 그때는 푸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조건문에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탐색할 여지가 점점점 없어지다 보면은 이 프라이오리티 큐가 우선순위 큐가 empty 비게 되면서 탐색이 종료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격자에 가장 최소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경로를 다 찾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단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하단 이동 똑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좌측 이동, 우측 이동까지 이렇게 해서 이 while문 내에서 계속 이웃 좌표들에 대해서 미니멈 코스트, 최소 비용을 갱신해 가면서 탐색을 진행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다엑스트라 탐색이 종료되면 이 코스트라는 2차원 배열 내에는 모든 격자에 대한 최소 비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지 좌표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만 골라서 출력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그 경로를 출력해야 되는데 경로 출력 방식이 이 모든 경로 좌표 하나하나를 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입력 좌표 받을 때랑 마찬가지로 직선 움직임 중에서 움직임이 꺾이는 부분 위주로만 좌표를 출력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그런 좌표를 구하는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과 경로를 담을 벡터 하나 선언해주고요. 벡터 안에다가 푸시백 함수를 이용해서 벡터에 이제 좌표 값을 넣는데 이 벡터는 포즈라는 구조체로 이루어진 벡터예요. 포즈 구조체는 심플하게 XY 좌표만 이제 멤버로 포함하는 그런 구조체죠. 그래서 좌표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벡터로 여기에다 결과 경로 그 꺾이는 좌표들만을 담을 거예요. 물론 출발지, 목적지 좌표도 담아야겠죠. 제일 처음 푸시백으로 end 목적지 좌표를 하나 담았고요. 그리고 x축 이동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x 언더바 move라는 이런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변수에서는 두 개 현재 좌표랑 그 다음 좌표랑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x축
이동량을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 이 while문 내에서는 preposition이라는 2차원 배열에 있는 xy 값을 이용해서 경로상 이전 좌표 값을 계속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좌표랑 이전 좌표 값을 비교해 가지고 현재 좌표의 x값에서 이전 좌표의 x값을 빼서 그렇게 해서 x축의 그 이동성 값을 찾아낼 거예요. 기존의 x축 이동성 값이랑 현재 찾아낸 이동성 값을 비교해서 x축 움직임이 중단되고 y축 움직임으로 꺾이는 경우, 반대로 y축 움직임이 중단되고 x축 움직임으로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낼 거예요. 이 if문에 의해서 그 꺾이는 부분을 찾아서 그 result라는 벡터에 pushback 함수를 이용해서 그 꺾이는 좌표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경로상 꺾이는 부분을 찾아서 벡터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출발 지점을 찾게 되면은 while문을 종료하게 되는 거죠. while문 종료 후에 출발 지점은 추가로 pushback 함수를 써서 벡터에 다시 넣어주고요. 그래서 벡터에 이제 출발 지점 좌표, 목적 지점 좌표, 중간중간에 꺾이는 좌표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 벡터에 있는 요소의 개수를 이렇게 사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결과 좌표의 개수를 출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과 좌표의 개수를 제일 앞에 먼저 출력을 해주고요. 이제 뒤에다가 좌표를 나열을 하면 되는데 포문을 써서 이 벡터 내에 요소를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y좌표, x좌표를 쌍으로 쭉 출력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벡터를 다 쓰고 나서 메모리 해제해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코드를 한번 쭉 다 살펴봤고요. 정상적으로 경로를 구하는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제에 있는 입력값을 긁어서 그대로 넣고 엔터 하면은 우측 결과값이랑 비교해 볼게요. 최소 비용 16, 그리고 자 우측에는 3개의 좌표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찾은 결과는 5개의 좌표로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이 꺾이는 지점이 한 번밖에 없는 거죠. 3개의 좌표면 출발지, 목적지 중간에 한 번 꺾이는 거. 제가 구한 거는 출발지, 목적지 외에 3번을 꺾이면서 가는 경로인데 비용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항상 하나의 경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최소 비용의 경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이거를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제출해보니까 정답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A부터 B까지 가는 최소 비용 16의 경로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경로를 찾은 모습이고요. 이거를 코드를 한번 제출해 볼게요. C++로 제출할 거기 때문에 이걸 눌러주고 제출하면 네, 이렇게 100점으로 정상적으로 통과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써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탐색이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실행 시간이 지금 뭐 거의 0ms로 표시가 되는데 이만큼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는 C 언어로 항상 풀었지만은 경로 탐색까지 구현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서 오늘 C++를 써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